안녕하세요. 2명이요. 여기 고향 쪽이 국이라고. 영양 현재 강원과 경북, 충청과 경상권 등 경북 곳곳의 강풍과 건조와 마련돼 있는 만큼 사장님, 풀로 번지지 않는 산불 예방에 소장 좀 주세요. 예산 산불 현장에서 연합뉴스 TV 김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불사고는 중요한 한양 산불 진화 작업에도 온기를 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에 꼭 여러 가지 제보 영상들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저곳이 어제 오후에 산불이 발생한 한양군 만천면에 있는 야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워낙 강하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화산이 1000km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도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산림청에서는 오늘 새벽 4시에 비해서 선물 쓴다고 공이 안 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작년에 공이 많이 났대. 헬기도 공원이 되고 진화 차량도 공원이 되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초속 11m가 넘는 아주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을 기준으로 진화율은 62% 정도였습니다. 일단 산림방송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조기 진화에도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꼭 한주에 보여준 적 있어? 나오는 거 따라 썸네일 딱 찍어야 돼. 어제 오후 9시 24분에 산불이 뭔가게 계속해서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약도 먹고. 네, 이렇게 오늘 전국적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응?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에 영화권이 오는데?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 경보가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강풍 행복하다. 눈이 오는 거. 한반도 북쪽의 저기압, 남쪽 가나요? 고기압이 위치하며 한번 서해안으로 다시 강한 특보가 내려지는 다시 나 좀 이런 거 느끼는 거. 강한 바람이 불고 이번에 강원도 대설도 없지 않았어? 거기 뉴스에? 있었는데? 한 번밖에 없지 않았어? 고비사막과 내몽골보원에서 발원한 풍사의 일대를 수있지 뭐. 서울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흙이 이쪽이시죠? 네. 네. 이거 일반이요? 네. 진짜. 서울이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7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영남은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맛있겠다. 날이 풀리다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해당 추위가 너무
경주 시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갔다니까. 안내부처와 긴급회의를 통하고 부산 넓어보지. 뭐 어디 내려오면 나 그게. 나 어제부터 스티커 먹고 싶어 했잖아. 네, 국민 있는 거. 양이 많네. 이성만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덕 국토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구유철 경제부총리와 부력 내부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과 여한국 통상교섭 본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이후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통상 판정의 불협소에서 증가한 것으로 아쉽게 나눠진다면서도 한미 관세 합의 통역 통화 이익 부장과 외국 상대권이 통과되는 일이 없고 한미 간의 특별한 공동과 대응이 모두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대권 판결이 유출하다가 전반적인 협의와 외교적 뭐 공동을 뭐 그렇게 시도들이지.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와 반대부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상정 선거를 향후 공정적인 절차를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성공관세 혜택 문제 등으로 기업들의 반응이 이어가는 청와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히 잡고 이제 뭐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 한 이상인 분만 기준이 칼을 딱 길었더라고. 전국의 시군에서 우리가 뭐 한옥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한옥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군주가 최고 그 한국 사회 군주가 많아요. 경주 시내가 보면은 한옥 전국 사람들이 많아요. 싸 여기 있다가 위원회가 경주가 땅이 넓고 시군이 그러다가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경주가 근접에 있어가지고 부산대구가 근처에서 한국 자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뭐야 그뭐 공개 은장 공개 그 사람 유명하잖아. 은장 가면 은장 울산도 보내고 울산보다 경주 울산이니까 그다음에 경주 남쪽이 공개라고 있어 공개. 그거 가면 한우천이야. 그럼 그 동네 자체가 한우 식당으로 쫙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울산 사람 부산 사람들이 참고 그거 와서 한우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신비 기후가 그 고기 공급을 거의 경주한테 저 평상시 시기들 그 한원 축제한다고 그러면 밤에 경주에서 차로 바들을 그렇게 싣고 올라가는데 그 어디야 하천이 들어가면은 그와 옛날에 그 겨울에 뭐 빙을 축제인가 하잖아. 그게 이 전국의 양어장에서 새끼들을 다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몇대 사실 그 경북 축제하면은 가장 고기를 많이 주는 울진이네. 울진이 양어장 이런 그게 바로 풀어가고 나오면 그게 죽어버린대. 수질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족관에서 비행기가 있잖아. 그것이 보면은 그쪽 물하고 이 물을 섞어서 하루를 또 놔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갖고 끓여갖고 그쪽에서 한 3일을 묶고 그리고 이제 fun대. 근데 이 전국에서 그 축제하기 전에 전국에서 하루차가 줄을 쓰고도 근데 이게 꼭대기에 아니 그 하천도 옥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거기서 민물 축제하잖아. 거기는 뭐 양어장 많다고 왜 가져와? 근데 쉬고 그래.
그래서 지금 앞에 핸드폰이 지금 누구야? 시간 동안 알만 그 식구가 그 공공에서 바로 안 끄고 3일을 모아갖고 그러면은 그 이제 아래쪽으로 얼음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그것도 이제 낚시하는 거야. 제 고향을 주고 전부 거치라고 될 수가 없어가 그때 태어나고 강원도로 들어가고 여권의 지방선거연대는 무엇보다 큰 핵심 변수입니다. 옛날에 난 가봤는데 그럼 강원도를 가고 싶다. 너만 말고 얘는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가봐. 진짜 필요 안 하는데 진구장으로? 일반적으로 팔더라고 넘어요. 그래서 여기 본주로 더 넣고 가면 옆에 가면은 고구마 공장 이런 드럼통 같은데 그런 게 있어. 진구령이 아니라 그러면은 바다 쪽이야? 사람이 돈 많이 오는 도 사람들이 물 많이 오는 거? 이 근데 그게 추억에 남다니까 그게. 고구마 묻듯이 그래서 넣어갖고 그래 구워 주는 거야. 근데 막상 가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그 추억이 있잖아. 조용한 거에 1밖에 없어서 그때 거의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촬영만 자기들 촬영을 초반이라고 못 즐긴 거. 이래 갖고 잡히는 게 거의 없어. 저기 경험이 없었지? 처음으로 그거 한 거 아니야? 괜찮겠어? 그래도 도보형인데? 눈올 때 거의 복싱복싱이야. 아 그치.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서 힘들지 몰라. 여름은 그 누나네 둘째가 군대를 군복을 안전하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면회 갈 겸 이번에는 오히려 승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 신남동의 행정통합은 각 지역의 승리를 전망입니다. 2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안이 통과되며 통합국가 시장을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장이 줄어드는 동시에 각 지역의 후보는 2배로 늘어나는 데 후보 발전되면 더욱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민주당과 탄핵 총상 재검을 노리는 국민의힘 100일간 랭크의 출발선을 연합뉴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지역 대선이권도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는 물론이고 울산과 충청 대전까지 올해 뭐가 되게 많다 자기야. 올해 되게 뭐가 많아. 동경이 꽤 끝났지? 선거가 또 뭐야? 어떡하? 예상밖의 건수까지 더해지면서 관심 이끌고 있습니다. 문승호 기자입니다. 2월 지방선거의 차기 승부처는 단연 서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느냐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6월 3일이면 뭐 톡시지 않나? 재도전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6월 어디인데?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 공천 정부에 최종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명필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부사과했습니다. 출마 선언식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 시점 이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김영배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지금까지 후보만 6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자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 역시 관심 지역입니다. 김경현 지사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권칠승, 김명주, 한준호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국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경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신재철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지도권 앞에선 부산 이승표입니다. 국민의힘도 박형준 시장의 삼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전질수 의원과의 이른바 동매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큽니다. 여기에
충남과 대전에 국정 통합이 성사된다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합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단축도 제됩니다. 저 투표로 의석수가 결정이 되는 저 투표로 의석수가 결정이 되는 거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대한민국의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아니 이거 시장 선거하는 거야. 시장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항을 출마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 의석수도 맞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선 구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송전 대표는 최근 인천 대항구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자신이 5선을 지낸 대항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도 부재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호입니다.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신 공격적인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서울시 국보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보교육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서 최근 원도 회수 아니 거 의석수는 필요 없는 걸걸? 학생 자녀의 부모이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를 시장은 그거 아니잖아. 경기도지사 뭐 시장 그거 뽑는 거 같은데.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경우는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고 초등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 시험을 적용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현주 검조음을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인 잿더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지만 건물 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불을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살림 조심 기간에 살림 당국의 책임자인 김인호 사립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챗GPT 내용에서 살인물인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최상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호 사립청장이 그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은 직권 면책 처리가 됐고 경찰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살림을 대표하는 사람을 불나는데 술을 먹어서 미운전 걸린 거야? 그 와중에? 대단하다. 그때 가서는 보수자기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생각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산불 계도 요원으로 일한다.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연주 때 혼자 올라가기가 죽었어. 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사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윤리적인 것들을 정치적인 그런 이러면 여기 엄청 유리하니까 거부식이라는 거죠. 그끼리 아주 끝나고 준대. 사고 당시 영상도 이제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도 보셨을 텐데 당시에 보면 이제 신호 위반으로 또 처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러 정지 수준으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것도 뭐 면접 주신데 사고를 날아갔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대하고 특정하고 법의 적용 수수가 있는데 일단 지원자로 왔을 때 사고를 수리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약 음주운전만 문제가 된다
한다면 일단 주범이라는 정도의 의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금 여러 정시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수치가 0.0에서 0.03에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 정도라고 경리단에 차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라면 헬스가 쪽에 안 죽는다 그까지는 보이지 않은 정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해볼 건데 이제 문제는 사고를 냈다 공동시장 이쪽 2.K까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그만 시상을 저희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피해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피해자가 지가 다 죽었어요, 애들. 맞을 수 있으니까 또 다시한 음주운전보다는 징역형에서 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실제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를 존재하는지 그 상해인수가 어느 정도 되고 중요한 변수가 되고 만약 이런 인적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변제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지켜봐야 어느 정도 건강한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 피해 있어. 상황을 먼저 좀 집계를 해볼 필요도 있겠군요. 자, 근데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어쨌든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 어떤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다면 음주운전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업무에 써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국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기준이면 음주운전을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 법률 역시도 필요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